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밤 11시가 좀 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번에 한번 몸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첫 편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영상을 좀 못 올렸습니다. 못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서부터 진행을 해야 될까를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될지.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할까를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손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예.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가끔 뭐 해부학적인 용어도 좀 얘기할 때가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그런 거는 생략을 하고 그냥 의식과 느낌 요런 정도에서만 이제 그런 범위를 넘지 않는 선을 좀 지키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손인데요. 예. 이렇게 손가락도 있고 이렇게 주먹도 쥐고 이러죠. 예. 오늘은 조금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느껴봐야 되니까요. 먼저 이렇게 주먹을 한번 쥐어 보십시오. 왼손이 됐든 오른손이 됐든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꽉. 예.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뭐 왼쪽을 주먹을 쥐었다면 반대쪽 손으로 이 주먹을 이렇게 덮은 다음에 아래 위로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손목 부위에서 주먹이 아래 위로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안 움직이려고 애를 써서 버텨보시고요. 힘을 꽉 주고 버텨보시고 반대쪽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싸준 상태에서 예, 아래 위로 움직여 보십시오. 까딱까딱. 그럼 아마 요 손목 부위에서 꺾임이 생기면서 이렇게 주먹이 까딱까딱 움직일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느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 들어갑니다. 이 주먹의 이 안쪽, 손바닥 쪽에 힘을, 주먹을 쥔 상태에서, 예, 주먹을 쥔 상태 그대로 이 주먹 안쪽, 이 손바닥 쪽에 힘을 쭉 빼보십시오. 주먹은 풀지 마시고, 예,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바닥 쪽에 힘을 쭉 빼보시는 겁니다. 쭉. 여태까지 힘 주고 있었으니까 힘 빼는 건 쉽겠죠. 예. 힘을 쭉 빼봅니다. 예. 그럼 어떤 느낌이 오시죠? 손바닥에 힘을 뺐는데 손등이나 손목, 팔목 이런 데에 내가 힘을 주지 않았던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른 손으로 이 손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 보십시오. 아까보다는 움직이기가 힘드실 겁니다. 거의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 안쪽의 근육들이 이 손가락들을 당겨서 이렇게 접기 위한 힘을 썼었는데 그 힘을 쭉 빼면서 이 모양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 손바닥이 아닌 이 바깥쪽 근육들이 이 모양을 유지하도록 걔들의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먹을 쥐고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다 손바닥 이 안쪽 근육들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손바닥에 힘을 뺀 채로 주먹을 쥔다거나 완전히 손바닥에서 힘을 빼고 주먹을 쥘 때는 굉장히 힘들죠. 예. 또 이미 쥐어진 손에서 힘을 빼면 이 바깥쪽 애들의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은 이 손바닥 안쪽 근육들의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손목과 팔이 연결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거의 움직이질 않죠. 까딱까딱 하려고 해도. 이런 거를 어디서 응용을 하냐면, 이제 복싱 하시는 분들, 복서들은 손을 가볍게 쥐죠. 뭐 옛날에는 뭐 계란 하나 들어갈 정도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예, 뭐 테니스 라켓을 배드민턴 라켓이나 테니스 라켓을 살짝 잡는, 부드럽게 잡는. 네. 손을 꽉 쥐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쥐어야 펀치력이 더 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꽉 쥐는 거, 힘 꽉 쥐는 것보다는 힘을 빼는 것이 더 강한 펀치력을 낼 수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서 복싱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손을 가볍게 쥐죠, 주먹을.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아주 쉽게 느끼실 거고요. 그러면 평소에 손을 쥐었다 폈다 할 때는 이제 방법을 좀 바꿔보면 되겠죠. 옛날에는 이 손바닥 근육만 계속 써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힘을 빼고 주먹을 쥐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이 바깥쪽 근육들이 이제 강해지겠죠. 아니면 완전히 쥔 채로 주먹을 쥔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에 힘을 빼거나 하면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바깥쪽 근육들이 또 강해지는 겁니다. 요런 거. 그러니까 힘을 뺀다는 거는 사실 그 반대편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근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신근과 굴근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나누는데요. 저는 뭐 굳이 그런 걸 나눌 필요는 없고 이쪽에 힘을 빼면 안쪽에 힘을 빼면 바깥쪽에 힘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 안쪽에 힘을 주면 바깥쪽은 힘이 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늘 이런 굽히는 근육들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 근육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합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양준혁 씨가 그랬나요? 예. 힘 빼는데 10년 걸렸다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내가 또래들보다 힘이 강하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선배들의 조언, 코치들의 조언으로 힘 빼고 부드럽게 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왠지 그게 아닌 것 같고 좀 낯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힘주고 하다가 또 타격폼 망가지고 코치한테 뭐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 계속 힘 빼는 데만 10년 걸렸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겠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말씀을 좀 드리자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손만 그런 게 아니고 발도 그렇죠. 우리 지면을 걸을 때 사람들은 항상 이 발바닥으로 지면을 민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발바닥이 긴장하고 이렇게 굳은 살도 끼고 이런 거죠. 발바닥에도 힘을 좀 빼보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좀 두렵습니다. 서 있을 때 발바닥에 힘을 빼면 내 체중을 다 받치고 있는데 못 받칠까봐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누워서 발바닥을 좀 느껴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 힘을 쭉 빼보십시오. 누운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왜 자꾸 생기는지는 굳이 제가 굳이 파고들 필요가 없어서 예.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누운 자세에서 이 발바닥에 힘을 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발이 이제 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딱 붙이고 누웠는데 보통은 이렇게 눕진 않죠. 요 거리가 좀 있죠. 예. 자기 편안하게 누우셨을 때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은 발바닥에 힘을 빼면 이 발이 똑바로 씁니다. 똑바로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위에 경골이나 비골 같은 이제 종아리나 그 정강이 그 뼈들이 똑바로 쓴다는 얘기고 그 위에 있는 대퇴뼈가 이제 우리 허벅지 쪽 그 대퇴뼈도 똑바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골반하고 연결이 돼서 골반도 조금 움직이는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은 또 척추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척추도 쭉 조금씩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렇게 바뀌어 올 겁니다.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 게 이제 머리까지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오늘은 짧게 뭐 며칠 만에 시작하는 거라서 이 정도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짧아도 해보실 가치는 클 겁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도 발바닥에 힘을 한번 빼보세요. 만일에 발바닥에 힘을 빼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벽이나 뭐 이런 데 의지할 때가 있으시면 뭐 지하철 손잡이나 이런 데 의지할 때 있으시면 그런 데 살짝 손이나 이런 걸 지탱을 해놓고 한번 빼보십시오. 안 넘어집니다. 발바닥에 힘을 빼면 발등의 근육들이 쫙 펴지면서 위쪽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좀 몸에서 힘을 뺀다는 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서 있을 때 힘을 빼면 넘어질 것 같고 내 몸이 주저앉을 것 같고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뺀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늘 쓰는 근육이나 이렇게 손을 접는 근육들의 힘을 빼는 겁니다. 얘들의 힘을 빼면요, 반대쪽 근육들의 힘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그리고 누워 계실 때 똑바로 누워서 발바닥에 힘을 쭉 빼보십시오. 이건 발바닥에서부터 뼈가 정렬이 돼서 올라가면서 척추를 바르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을 그냥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려서 손바닥을 그냥 펼쳐놓고 이번엔 펼친 손바닥을 핀 상태에서 손바닥에 힘을 쫙 빼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팔의 뼈들도 조금씩 돌아가면서 아니면 확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뼈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요거 꼭 해보시고요. 뭘 하든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평소에 조금 알아두면 재밌는 거 금방금방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그 내전근은 말씀드렸죠. 생각만으로 그 부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근육들은 그 안에 피도 혈액도 잘 흘러가고 근육 자체도 꿈틀꿈틀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돈이 든다거나 시간은 좀 들겠죠. 일부러 내려고 그러면 예, 아니면 뭐 짬짬이 재미삼아 해보시길 바라고요. 돈도 안 들고 사실 힘도 안 듭니다. 힘을 빼는데 왜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어긋나 있던 뼈들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올 때는 조금 통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의 위치가 바뀔 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통증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왜 쾌통이라 그러죠? 예. 뭔가 이제 아픈 것 같으면서도 시원한 그런 통증이기 때문에 뭐 통증이 거의 생길 일도 없지만, 예. 생기더라도 그런 종류의 몸이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기 위한 통증,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아무튼 한번 해보십시오. 똑바로 누워서 손바닥 하늘을 보게 피시고, 예. 인위적으로 힘 넣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큰 대자는 아니고요. 예, 팔은 한 45도 정도 그 안쪽으로만 벌리시면 됩니다. 예. 누워있는 자세예요. 누워서 그냥 팔 펴있는, 팔을 살짝 핀, 그리고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발바닥에도 힘을 빼고 손바닥에도 같이 힘을 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누워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뭐 오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길어봐야 한 20분 정도 최대한, 네, 그 정도만 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오래 하시면 좀 힘들다 그러시면 좀 쉬다 하시면 되겠죠. 한 1분, 2분, 3분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게 좋고 마음에 들면 하지 말라 그래도 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손발, 사실 뭐 이것만 해도, 예, 이것만 해도 더 할 게 없나? 이것만 해도 꽤 괜찮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내전근의 생각으로 내전근을 한번 의식해 보는 거, 인식을 해 보는 거, 또는 느껴 보는 거, 예. 그리고 오늘 손바닥, 발바닥에 힘 빼보는 거, 네. 그리고 평상시에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주먹 쥐었다가 준 상태에서 이 안쪽에 힘을 다 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심심할 때마다 해보시면 알게 모르게 이제 단련이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급하게 우리 몸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내 몸에 익는다라고 생각될 때까지는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천천히, 너무 뭐 매일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가끔 생각나면 하셔도 되고 뭐 2, 3일에 한번 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서서히 몸이 점점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는 거죠. 노는 겁니다. 주먹 쥐고 힘 빼기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오늘따라 유독 이게 많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발바닥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힘 빼기, 힘 뺐다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누워 있을 때, 예.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해보시고, 지난번에 이제 내전근도 느껴보시고, 얘들도 힘 빼보시고, 익숙해지면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때그때 뭐 생각날 때마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몸 이야기 2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